엠킴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을 맞아 짧고 굵게 중요한 미국 정치 및 사회 소식을 전달드립니다. 중국발 코로나 근원지에 대한 이야기가 15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다시 미국의 모든 언론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CNN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몇 주 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이 아닌 중국 우한의 한 연구소 실험실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해당 주장에 아주 높은 레벨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 알레르기 및 감염병 연구소의 원장이자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의사인 안토니 파우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과의 인터뷰에서 100만 명의 미국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6만 8천 명 이상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바이러스의 근원지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그는 여러분들이 박쥐 내에서의 바이러스의 진화와 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특히 과학적인 증거로서 인위적으로나 의도적으로 바이러스가 조작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화된 것을 보면 이것은 자연에서부터 진화한 다음 생물에게 옮겨 붙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트럼프와 파우치의 반대 의견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세계적으로 알려진 감염병 전문가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확실한 것은 그것은 트럼프는 아니다. 이에 이어 CNN 기사는 바이러스가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트럼프의 이야기는 거짓이며 안토니 파우치의 말대로 자연에서 박쥐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진화하며 사람에게 옮겨 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즉 미국의 정보위원회 또한 이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CNN 기사에서는 안토니 파우치의 말을 진리로 여기는 듯한 뉘앙스의 글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수 언론인 뉴욕포스트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뢰가 가는 우한 연구소 실험실 유출론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중국 우한의 한 연구소에서 코로나가 발원했으며 워싱턴이 이번 사태로 이어지는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거나 협력했을 수 있다는 중대한 정황 증거를 인용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의혹은 최근 몇 주간 대중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8명의 세계적인 과학자가 바이러스의 우한 연구소 유출론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WHO의 깊이 없는 표면적인 조사에 대해 도전을 가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18명의 과학자들은 제대로 된 조사를 요구했으며 현재까지 바이러스가 박쥐로부터 나왔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한 개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그렇게 연구소 유출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전 뉴욕타임스 과학면 기자인 니콜라스 웨이드가 뉴욕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에코헬스 연합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에 연방 기금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부각시키며 연구실 또는 실험실 유출론을 더욱 확실히 할 만한 과학적 증거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안토니 파우치와 CDC 소장은 팬데믹이 연구소 실험실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동의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실험실이나 또 보고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분명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네, 최근 다시 한번 코로나 근원지 우한 실험실 유출론이 불거지면서 수많은 좌파 언론에서는 코로나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진화해서 동물을 통해 사람으로 자연적으로 옮겨진 것이다 라는 내러티브를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 우파 언론에서는 코로나가 우한의 한 실험실에서 나왔다라는 증거와 또 그 바이러스가 유출되기까지 연구 과정에서 미국의 워싱턴과 또 주요 부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했었다는 증거에 대해 재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의 이야기가 옳은 것일까요? 최근 팍스뉴스의 터커 칼슨 쇼에서도 이런 주제로 약 8분가량의 자세한 보도를 하며 실제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팬데믹 초기에 연구에 참여했던 한 중국인 연구원과의 인터뷰를 한 내용을 담은 보도를 했습니다. 터커 칼슨은 원래 비행기 추락 사고 시에도 사고 원인을 깊이 조사해야 추후에 비슷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바이러스 또한 발병의 원인을 자세히 조사해야만 추후 타 바이러스에 대한 발병도 막을 수 있지 않냐는 의견으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포함하여 CDC와 WHO는 모두 코로나 발생 이후 제대로 된 조사를 회피하며 대중들에게 알리기를 꺼려했고 이것은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지 않는 이상 비정상적인 반응, 대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중국과 또 보건기구와 또 기관들은 이번 코로나의 근원지가 펭귄이나 또 박쥐를 통한 자연적인 감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커 칼슨에 따르면 코로나 발병 초기였던 2020년 2월 6일 남중국 공대의 한 과학자가 코로나의 근원지에 대한 보고서를 대중들에게 공개했었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는 단순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자연적으로 옮겨진 바이러스가 아닌 우한의 연구소에서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쥐 이야기는 여기서 도대체 왜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보도에 따르면 박쥐가 실험 개체로 다뤄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한의 바이러스 관련 연구소에서 박쥐를 가지고 바이러스를 연구하던 중 그것이 유출되었다는 이론이 바로 우한 실험실 유출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보수 언론과 또 공화당 정보위원회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이 바이러스는 자연이 만들어낸 바이러스가 아닌 사람 손으로 만들어낸 바이러스가 박쥐에 입혀져서 실험되었고 그것이 어쩌다 유출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터커 칼슨은 심지어 우한 근처 약 900km나 되는 반경에는 박쥐가 사는 곳도 또 박쥐를 파는 곳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실험용 박쥐를 다른 곳에서 도입해서 연구를 한 뒤 실험실에서 썼던 박쥐를 실험실 밖에 있는 우한 근처의 시장, 즉 암시장에서 팔아버렸고 그것이 일반 시민들과 대중들에게 유출되었을 것이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뿐 아니라 중국에서는 내부자로 알려져 있지만 코로나 초기에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직접 코로나를 연구하고 조사했던 중국의 한 여성 연구원은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이 바이러스는 100% 실험실에서 만들어졌으며 의도적으로 유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는 우한 질병감염예방센터뿐 아니라 근처에 위치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도 이 관박쥐라고 불리는 박쥐가 실험 개체로 사용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이없는 사실은 이러한 그녀의 영상이 현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검열을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공식 팩트체커 기관인 폴리티팩트에서도 이 여성 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매우 부정확하고 바보 같은 주장이다 라고 말하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원래 미국에서 팩트체크라고 하면 좌측 편향된 팩트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팩트가 아닌 사실들을 올리는 기관으로 보수 여론에게는 알려져 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 최근 보수 여론의 인기 짤에는 이런 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인터뷰어가 싫어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묻자 인터뷰를 받는 사람이 팩트요 라고 대답했고 그러자 인터뷰어가 오케이 그럼 합격 이라고 말하며 팩트체커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기준이 팩트를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묘사해 놓은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워싱턴, 좌파 그리고 좌파 언론까지 모두 코로나의 근원지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려고 하는 가운데 터커 칼슨은 민주당과 좌파가 정치적인 이유로 코로나의 근원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만약 그들이 코로나의 근원지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밝혔다면 결국 그들은 트럼프를 탓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랬다면 트럼프는 이미 2020년 대선에 당선이 되고도 남았을 테니 민주당과 좌파가 코로나로 정치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코로나를 통해 수많은 규제와 룰을 만들려 하고 있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마스크 착용이나 또 백신 여권 또한 그 룰들에 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그림도 보수 여론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인기 짤입니다. 자, 집을 나가기 위해 백신 여권 보여주기 라는 룰에 대해서는 웃고 있는 좌파인 반면 투표를 하기 위해 신분증 보여주기에 대한 법에 대해서는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좌파의 위선적인 모습을 그려놓은 짤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경제적인 영향까지 끼친 전염병의 원인과 또 근원지에 대한 연구는 누군가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함을 넘어 너무나도 당연히 진행되어야 될 조사입니다. 그러나 이 조사를 회피하고 숨기려 드는 측이 있다면 그 의도를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조금 충격적인 바이든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Biden absent from Notre Dame's 2021 commencement after 4,300 people signed petition uninviting him. 미국 인디애나주의 명문대학교인 노트르담의 졸업식에서 졸업 연설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바이든이 그 해당 초청을 취소하고 싶다는 학생들을 포함한 학교 관계자 4,300명의 청원을 받고 연설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백악관 측은 스케줄상의 문제로 바이든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실제로 대학 측에서 바이든을 원하지 않자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추후 밝혀졌습니다. 자, 노트르담 대학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무려 현직 대통령이 졸업 연설을 할 수 있는 명예로운 자리를 포기하고 취소시킨 이유는 카톨릭 학교인 노트르담의 프로라이프 가치관과 바이든의 낙태 찬성, 동성결혼 그리고 젠더 이슈와 같은 정책에 대한 가치관이
사건이 충돌하기 때문에 바이든의 연설을 거부하고 초청을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이 조지 플로이드의 가족을 백악관으로 초청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USA Today 기사에 따르면 백인 경찰의 손에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1주년을 맞아 바이든이 백악관으로 그의 가족을 초대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는 지난 2020년 5월 25일 마약 관련 용의자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지역 경찰인 데릭 쇼빈에게 항의를 하다가 경찰의 제압에 이기지 못해 사망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BLM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큰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로 백인 경찰에 맞서는 흑인의 시위와 폭동이 이어져 왔습니다. 동시에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극도로 나빠지며 새 좌파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많은 유색인종들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빌미로 도시를 약탈하고 부수며 경찰을 백인 우월주의 집단이라 부르며 무시하는 일들도 최근 미국의 몇몇 주요 도시에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바이든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1주년이 되는 기간까지 경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써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 법안을 The George Floyd Justice and Policing Act, 한국말로는 조지 플로이드 치안법이라고 이름 지었으며 이 법안은 미국의 경찰이 용의자나 범인을 체포할 당시 목을 조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민사소송에 대항하는 법 집행관, 즉 경찰의 면책 특권을 취소시키는 것, 폐지하는 것, 그리고 국가 치안에 대한 국가적 표준을 제정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안은 지난 3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상원의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경찰의 면책 특권을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므로 갈등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 과잉 제압이 모든 경우 정당화가 될 순 없지만 단순히 백인 경찰에 의해 흑인 용의자가 죽었다고 해서 용의자의 마약 복용에 대한 백그라운드나 다른 모든 범죄 행위들이 용서가 되고 나아가서 경찰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유색인종을 특별 대우하게 되는 국가적 움직임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지 플로이드의 가족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경찰 개혁법과 연관을 짓는 바이든의 대처가 과연 미국의 흑인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또 초래하게 될지 살짝 걱정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선거 사기 재감사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리조나주에 이어서 조지아주에서도 재검표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조지아주 재검표는 조지아주의 가장 큰 지역인 풀튼 카운티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카운티였으나 우편 투표 집계 이후 갑자기 바이든으로 몰표가 되며 결국 바이든의 승리로 결정되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리조나주와 동일하게 이곳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허점들과 또 선거 불규칙성 그리고 부정행위들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두 지역을 넘어서 2020년 대선 때 그냥 지나쳤던 의혹의 주들에서 이와 같은 움직임들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류 언론에서는 해당 재감사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않거나 재검표를 방해하려는 민주당 측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결정적인 사기 행위의 증거들이 밝혀지기를 기대해보며 오늘의 엠킴TV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엠킴TV 하루 이슈 그리고 10분 뉴스에서는 지속적으로 미국 정치 사회 관련 이슈들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고 앞으로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